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나 진파는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사한준입니다. 참으로 네. 안타깝게도 고평가 영역에 있는 놈들은 한국도 고평가 받을 수 있잖아요, 미국처럼. 바라기는 고평가 영역은 그대로 있고 저평가 영역이 본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오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되네요. 오늘은 안타깝습니다. 고평가 영역이라 하면 지금 2차 전지는 사실 고평가 영역이죠. 그런데 그렇게 있어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른 나라도 그러는 경우 많은데 성장 산업이고 하니까 뭐 그렇게 유지가 되고 이제 다른 워낙 저평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좀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저 오늘 깜짝 놀란 그 문자를 받았어요. 뭐냐면 그 퇴직연금 쪽에서 은행 ETF 네. 있잖아요. 그 4월 말에 배당을 주잖아요. 그렇죠. 꽤 많이 주더라고요. 오늘 여기저기 많이 주더라고요. ETF. 네, 꽤 많이 주던데. 그 ETF를 다시 은행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그 연말에 또 받게. 참, 그 ETF밖에 못 사게 해갖고 좀 아쉽네. 네. 네, 오늘 어제 상승분 그대로 반납했어요. 네. 어제가 코스피가 0.9% 올랐는데 오늘 0.9% 떨어졌고요. 어제 코스닥이 1.5% 올랐는데 오늘 1.45%. 딱 네. 어제 오른 만큼 그대로 떨궜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3,500억 정도씩 매수가 들어왔고 네. 외국인 기관은 양시장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뭐 히토리 관련주 중에서 뭐 페라이트라고 해서 지금 상한가가 막 몇 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와 한국내화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유니온도 20% 급등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식료 sek터가 오늘도 방어주 역할을 좀 했고요. 고려 산업, 동원 F&B 뭐 실적 호조 때문에 6% 정도 상승을 했고, 삼양식품, 무학, SPC, 삼리 뭐 2~3%씩 오늘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의약품 섹터도 좀 올랐고요. 제일 많이 떨어진 건 화학 섹터였는데요. 뭐 2차 전지와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네요. 아모레 G나 아모레 퍼시픽도 8%, 6%대씩 떨어졌고요. LG생활건강도 5% 떨어졌으니까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 주들이 좀 많이 어제도 좀 많이 괜찮았었는데 어제 화장품주가 못 갔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박살 났던 건 모두가 예상대로 화장품이 더 이상 이제 중국한테 잘 안 먹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1분기 실적으로 좀 검증이 됐습니다. 중국 친구들 또 밖으로도 잘 안 나와요. 지금. 네. 그리고 애경케미칼 막 상한가 계속 가던 회사였는데 오늘은 6.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모화학, 금양,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5% 내외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의료정밀 sek터가 그동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하락을 했고 전기가스 업종도 서울가스가 여전히 4%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요즘에 또 하한가는 안 가지만 막 급등했다가 막 하락했다가 왔다 갔다 좀 변동성은 큰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도 3%대 1.2%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은행 리스크가 다시 또 부각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네,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이제 JP에서 가져가면서 조금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또 팩 웨스트라는 지역은행에서 주가가 어제 한 30% 빠졌더라고요. 네. 웨스턴 뭐 얼라이언스, 뭐 메트로폴리탄 은행 이런데 막 1~20%씩 다 많이 하락을 했고 예. 대형주도 한 2~3%씩 하락하면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네, 미국의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지역은행이 한 비중이 70% 정도라고 해서 이 부동산 시장 업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을 할 것 같고 국내 은행은 또 주택 시장에 좀 비중이 좀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계 대출도 좀 높다 보니까 그쪽의 연체율을 잘 팔로우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다. 국내 연체율이 올라오고는 있죠. 네. 네, 1월, 2월, 3월 가면서 막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막 30bp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전에 2011년도에 그 저축은행 막 문제 터졌을 때 그때가 한 100bp 정도까지 연체율 1%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뭐 그때보다는 한 3분의 1 수준이라서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은행 리스크에 따라서 국내 은행주들도 막 1~2%씩 올랐다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뭐 하나금융, KB금융은 2%대 정도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한 1%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네요. 은행주들은.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가 그냥 그랬습니다. 뭐 삼성 하이닉스가 장중에 좀 많이 빠지더니 0.4%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소부장 섹터는 조금 올랐습니다. 뭐 SNS텍, 심텍, 아비코전자, 한미반도체, 뭐 ISC 이런 데는 뭐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DB하이텍이 특히 한 6%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 패밀리스 쪽 물적 분할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드디어 분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3월 7일 날
그 분사 얘기하면서 조금 네. 주주들의 반발을 조금 낮춰줄 겸 해서 자사주 매입도 1,000억 정도 하겠다. 신탁 취득 계약 공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실제 주문으로. 그래서 예. 20만 주를 매입을 했고요. 120억 정도 규모입니다. 네, 1,000억 공시한 것 중에서 한 12% 정도씩 오늘 나왔네요. 추가로 계속 나오길 시장은 기대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6%대 상승을 한 건 아마 뭐 팹리스 분할 뭐 요거 완료보다도 자사주 매입 효과가 조금 하루에 있지 않나. 20만 주면 규모가 꽤 크죠. 네, 그리고 이게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약속을 아마 안 지킬 것 같다. 왜냐면 신탁으로 이제 취득 공시를 내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드디어 나오긴 했습니다. 한 2달 만에 나왔네요. 공시하고. 네,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을 했고. 혹시 옛날에요 자사주 신탁 걸어놓고 안 사고 끝까지 1년 다 보내고 이런 회사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이것도 네. 그 사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죠. 요즘 그러면 이제 욕 먹지. 네. 근데 욕 먹어도 안 바뀌는 회사가 많잖아요. 한국의 TSMC를 제어하는 회사 그러면 안 되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매 가격이 일주일 만에 7% 또 급락을 해서 오늘 뭐 오전에 보니까 610불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 7% 빠졌고, 최근 한 달 동안 13% 빠졌고, 최근 6개월 동안 25% 빠졌고, 최근 1년으로 보면 42% 빠졌습니다. 네. 뭐 길게 보면 하락폭이 더 커진 걸로 보아서 계속 우하향을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네. 22년 5월 달에 소매 가격이 1,300불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러시아 전쟁 이후로 고점을 쫙 찍고 지금 반토막 이상 많이 났는데,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예. 실제 기업들의 원재료 비용 공시를 하잖아요. 4분기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레깅이라고 하죠. 원재료 비용이 좀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도 이게 실제 기업한테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는 뭐 한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요. 쌓아놓은 밀가루부터 먼저 써야지. 네, 그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할 즈음이 온 게 아닌가 이런 네. 기대감 때문에도 오늘 좀 삼양식품이 주가가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네, 뭐 1년이나 소요가 되네요. 뭐 연초에 계약을 하는데 하반기에 쓸 재료를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7월부터 쓴다고 하면은 새로 계약한 연초 계약분이 7월부터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는 7월이니까 작년 5월 달부터 소매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1년이나 지나서 이제 반영이 시작되는 거죠. 네. 네. 과거에도 2013년도의 사이클을 보면 농심 주가가 사실 이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때도 원자재 가격 하락할 때 주가가 좀 많이 가긴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수출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신고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히토류 대체제인 페라이트, 뭐 영구 자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모터에 들어가는 히토류 대신에 요거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급등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예요. 주가가 3배 이상 올랐는데 매출액 100억 정도에 13억 정도 적자 보는 회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회사 정지되니까 막 다른 계열사들도 막 급등을 하고 오늘 뭐 삼화전기, C큐브, 유니온 머티리얼, 뭐 한일화학, 캐스피온 이게 다 상한가 간 회사들이거든요. 네. 관련해서 네, 다시 또 테마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네, 삼화전자 사업 보고서에 보면은 이 페라이트 코어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경쟁 업체가 수백 개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게 경쟁사가 이렇게 많은 사업군은 별로 없지 않나 싶은데 22년도 기준 페라이트 코어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다. 근데 여기에 수백 개가 경쟁을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실적이 그렇죠. 크게 업사이드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테마성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에코프로 저번에 하나증권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는 유진증권에서 에코프로 BM의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매도 의견 나온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뭐 다른 증권에서도 보류 의견, 사실 홀드 의견이 뭐 거의 매도 의견이다라고 한국에서는 많이 받아들여지곤 하는데 여기서 매도 의견을 좀 공격적으로 냈습니다. 예. 아마 뭐 주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류 의견을 냈는데요. 주요 원인은 모두가 걱정하는 대로 이 그렇지. 리튬 가격 하락입니다. 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수산화 리튬 가격은 중국보다는 좀 덜 빠지지만 이것도 연초 대비 한 4-50% 정도 하락을 해서 빠졌어요. 2분기 판가에는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한 9% 가까이 좀 하향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 여전히 컨센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를 전망을 하더라고요. 예. 목표가는 여전히 25만 원.
네, 현재 주가 수준인 것 같아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매도 의견을 냈는데요. 2030년까지 성장이 회사의 이 가이던스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20만 원 이상은 고평가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25만 원인데 20만 원 이상은 고평가라고 하면 여기서 뭐 더 떨어져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현재 주가는 2030년 양극재 캐파 100만 톤을 가정을 한 건데 2030년에 미국하고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 팔릴까를 유진해서 예상을 해본 결과 네. 195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60만 대에서 800만 대를 이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를 공급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켓 시어가 34에서 41% 수준으로 추산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물론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수치 검증은 조금 필요해 보인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정반대 의견을 낸 곳이 NH증권입니다. 2030년도에 캐파가 100만 톤 갈 거라고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유진도 100만 톤, 여기도 100만 톤 전망을 하고 있는데 1000만 대 정도 커버할 수준이다라고 하고 글로벌 양극재 마켓 시어는 17%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현실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31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네, 2030년 캐파 전망이 똑같은데 마켓 시어 전망이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그거는 아마 이 미국하고 유럽의 전기차 이 판매 대수 추정치를 유진증권이 만약에 틀렸다면 조금 이걸 적게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8.7% 정도 하락을 했고 예. 에코프로 BM은 6.5% 하락했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네, LNF는 뭐 JP에서 지분 공시했더라고요. 단순 투자 목적으로. 네네. 네, 그럼에도 오늘 4% 정도 하락을 했고 LG엔솔도 4% 하락, 뭐 나노신소재, 코스모화학 5%대 하락.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2차 전지 섹터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 이제 고점을 못 뚫면은 하강할 수가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한 번 갔다 떨어졌다 다시 시도하다가 또 고점 돌파하는데 오늘 무너졌어요. 그래서 네. 꼭지가 2개 만들어진 건데 또 자꾸 이런 모습이 보여주면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다른 저평가 기업들이 올라가서 키 맞추기를 좀 하는 게 가장 모양이 좋은데 좀 빠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실적을 어제 장 끝나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640억 나와서 컨센 860억보다는 좀 많이 하회했습니다. 220억 정도 하회를 했고 전년 대비해서 60% 정도 감소한 수치니까 요즘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국내 면세 사업이 좀 부진하고 아시아 시장이 좀 실적 둔화가 된 게 가장 큰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사업은 영업이익이 61%나 감소를 했고요. 뭐 설화수, 헤라 뭐 이런 럭셔리 브랜드도 매출이 20% 이상 그러니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제일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그 브랜드 제품이 할인을 많이 해야 되면 브랜드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루이비통 35%씩 매번 해서 저기 해봐 연말마다. 평소 안 사다가 그때 다 살라고 할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가격 올리면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한 저항감 생길 거고. 할인 안 하잖아요. 계속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할인 한번 세게 하면은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훼손되는데 한국 이 화장품 업체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사업도 쉽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7%나 감소를 해서 뭐 중국 사업에서 아마 조금 힘든 게 영향을 좀 많이 끼쳤습니다. 근데 여전히 PR은 23년도 기준으로 30배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뭐 FNF나 뭐 카지노나 좀 반등이 좀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화장품은 좀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모레퍼시픽 6.4% 하락, LG생건도 네. 5% 하락. 한국 업체들이 가서 중국 거 OEM 해주잖아요. ODM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제품 성능이 이제 비슷해지니까 굳이 한국을 안 사는 거겠지. 뭐 한국 설화수 안타깝게 아까 브랜드를 못 만들었다는 거면 내가 설화수 컴팩트를 딱 열었을 때 사람들이 오 설화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후를 딱 열어도 오 후야 저 여자 후 써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딱 했는데 샤넬, 에르메스 컴팩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딱 펼 때 그걸 쓰면 뭐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 뭐 이렇게 똥 열어서 이거 하잖아. 그렇죠. 여기 샤넬 박히고 이런 건 또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야. 꼭 그런 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브랜드 가치에서 이게 중요한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밸류가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네. 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긴 한데 주가 상으로 보면 여전히 30배 이상이면은 아직도 그 멀티플 프리미엄이 네. 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과거에 워낙 좋았으니까 성장률을 높게 받았으니까
참 이게 부진했다가 아주 좋았다가 다시 부진하는 이런 한 20년 사이클을 보면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SG 창구에서 매도된 회사들도 오늘 추가 하락을 좀 이어갔거든요. 네. 점점 새로운 소식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금감원에서 이 다우데이터 600억 정도 주식을 매도했잖아요.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이거 되게 이것도 이제 재밌지 않아요?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게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작전 세력이 내가 작전한 거 맞는데 우린 수익 본 거 하나도 없어. 수익은 쟤네들이 봤어. 그러면서 인터뷰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작전한 건데 우린 사는 작전만 했어. 파는 건 하나도 못했어. 다 뺏겼어.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뭐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네.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저걸 저렇게 인터뷰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럼 이제 그냥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작업을 했다 이러면 좀 뭔가 호소력이 있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제일 빨리 알려졌잖아요. 거의 하한가 뭐 사태가 나고 나서 바로 그 인터뷰가 알려졌는데 지금 옛날에 투자 설명회를 열었던 이런 그 녹취 자료 이런 것들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그때 투자를 했던 그 VVIP들이 이미 어떻게 이 주가 조작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혹시 뭐 자본시장법 위배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하고 그 말은 이제 투자자들도 알고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모르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생기긴 했겠지만 네. 그래서 아마 뭐 구제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력들이 당연히 그 구제받기 어렵겠지. 투자자들이요. 투자자 뭘 받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억울해 보이긴 했는데 그 뭐 자기는 그냥 투자 수익률 좋은 그냥 운용사에 맡기듯이 그렇게 맡겼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뭐 미수가 엄청 나 있고 그런 상황으로 억울하다라고 이제 돈 벌어준다는 그 맡겼지. 그렇죠. 이건 사실 투자자들도 그런 거 좀 감안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거 하는 친구들도 대주주들이 가격 많이 오르면 팔을 수 있다는 가정을 어떻게 안 했을까? 그렇죠? 그게 좀 신기해. 뭐 성광이라든가 대성홀딩스는 모르겠어. 얘는 진짜 안 할 수도 있다는데 다우데이터 같은 데가 주식쟁이들인데 그렇잖아요. 주식쟁이들이 그거 가만히 있겠어? 빤히 아는데 좀 여러모로 좀 그 정도로 초보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조 단위의 돈을 초보들이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 아니에요? 너무나? 이거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나는 이해가 좀 여러모로 좀 안 돼. 네. 네, 여러모로 좀 안 돼. 어떻게 이 정도로 무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뭐 이들 회사들 중에는 뭐 내실이 튼튼한 회사들도 있잖아요. 여전히 이제 대부분 내지는 다 튼튼한 회사들이에요. 주가가 많이 빠져서 뭐 밸류 부담도 없고 괜찮은 회사들이 있는데 조금 이런 노이즈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정상화의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덕분에 신용 물량 확 줄었죠. 네, 많이 고점 대비는 좀 줄고 있습니다. 네, 많이 줄었고 거래 대금도 줄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열은 분명히 식혀지고 있다. 그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뉴스다.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좋은 뉴스다. 라고도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중국 마감은 오늘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본토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국 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